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. 오늘은 어깨 힘줄 봉합술, 회전근개 파열이죠. 이 봉합술을 권유받은 환자분입니다. 이 환자분의 통증을 조절해 나가는 그 과정을 제가 촬영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.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제가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.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간단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환자분 처음 오신 상태 있죠? 그 상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올려보시고 이 팔만 천천히 올라갈 때까지 올려보세요. 잘 안 올라간다 그지? 여기 약간 아파요? 네. 예. 옆으로 올려보세요. 딱 아프면 멈추시고. 계산할게요. 열중전 해보실까요? 이거 잘 돼요? 아, 불편해요. 불편하죠? 여기가 훅 굽었다 그죠? 한번 봅시다. 발 내리시고. 에? 다리 여기 오기 전에 땀좀 먹는데 수술해야 되는데. 제가 무언가 치료를 했습니다. 치료하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. 편안하게. 팔이야? 예, 팔 뭐 평소 불편하신 거 하고 지금은 좀 어떠신가 한번. 그래요. 어떡해. 많이 가볍죠? 차라리 얘가 아픈 것 같아. 얘가 정상이고 얘가 아픈 것 같아. 얘가 정상이고 얘가 아픈 것 같아. 희한하네. 이거 되게 야들야들한 상태니까 많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. 네네. 자, 이분 치료 마지막에 어느 정도로 관절이 부드러워졌는지를 촬영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이 치료 도중에 얼만큼 부드러워졌는지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움직여봐요. 어떠신가? 평소하고 좀 어떠세요?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서 당연히 나이지. 왜? 아까보다 나요. 당연히 낫지. 예. 신기하네. 신기한 건 아니고요. 그 정도로 발전했어요. 이렇게 앞으로 가지 마시고 옆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. 하나 둘 쭉 올려보세요. 어디까지?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보세요. 에이 이쁘다. 한 4주 정도 걸려요. 대충 이 정도면. 이분이 통증 조절이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가장 억울한 케이스거든요. 이런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쉽게 풀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. 가서 MRI를 찍어보죠. 그러면은 힘줄 파열이 얼만큼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. 해서 두 가지로 나뉘겠죠.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다 혹은 심하다라고 보는데요. 먼저 심하지 않은 경우의 치료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런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비수술로 아픈 거 먼저 치료하겠지. 여러분들은 충격파도 받아보고 주사도 받아보고 도수치료도 받아보고 그러죠. 그런데도요 계속 아파. 계속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 굳이 수술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합니다.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후에 사용하는 주사라든지 약물 이런 부분들이 통증을 좀 많이 억제시킵니다. 일시적으로.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주는데요. 문제는 뭐냐면 관절이 굳고 움직이는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수술 후에 재활 과정을 거치게 되죠. 재활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거의 열임열 100% 다시 아픈 걸 느끼게 돼요. 왜? 관절이 굳으면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수술 후에 통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픈 거는 비수술로 할 수밖에 없어요. 이 수술로는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거죠. 이 계속 볼까요? 자, 힘줄 파열 정도가 심해요. 그러면 수술합니다. 왜?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. 이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잖아요. 그러면 부분적인 장애가 와요. 그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. 팔 한번 올려보세요. 다 올리신 거죠? 최소 하나 올려보세요. 누가 좀 받쳐줘봐.
팔꿈치 90도까지, 숄더 팔도 90도까지. 더 올려봐. 더 120도. 딱 유지하세요. 이제 유지하세요. 손 좀 놔봐봐. 놔봐봐. 괜찮아. 됐어. 자, 보신 것처럼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면 이런 부분적인 장애가 생기고 잘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. 힘줄이 끊어질까봐. 그죠? 이게 당연한 거죠. 그런데 수술하고 나면 어떠냐면 또 아파요. 통증이 생긴다고.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 치료를 또 합니다. 힘줄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를 잠깐 보시면요. 비수술 통증 치료, 예로 아프지 않고 통증만 없다면 수술하지 않죠. 그죠? 수술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? 완치.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비수술로 통증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수술하면 아프죠? 아프면 또 아픈 거를 나중에 재활하면서 그때 통증 치료를 다시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. 자, 수술 같은 경우 볼까요? 파열 정도가 심해. 그럼 수술을 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수술하고 나면 다 좋아지는 줄 여러분들이 아시더라고요. 힘줄도 튼튼해지고 아픈 것도 싹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착각이죠. 수술 후에도 계속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수술 집도의에게 나중에 가가지고 물어봐요. 아유, 선생님, 내가 수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? 혹은 더 아파요? 라고 물어볼 겁니다. 그러면은 수술 주치의 선생님께서 사진을 봐요. MRI를. 그래서 수술 전 사진, 수술 후 사진을 비교를 해가면서 힘줄 봉합된 부분은 대단히 잘 됐다. 즉, 수술은 잘 됐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통증은 꾸준히 재활하면서 통증 치료하면 좋아질 겁니다. 라고 말을 할 겁니다. 환자분은 수술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. 수술 주치의 선생님은 오로지 어디에 집중하냐면 힘줄이 잘 봉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구조적인 것만 보신단 말이에요. 이게 동상이몽이에요. 동상이몽. 환자는 무조건 다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 거고요. 수술 집도의는 힘줄이 봉합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.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. 통증은요, 비수술로 치료하는 거지 수술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핵심은 뭐냐면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는 환자인 경우에 비수술 통증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. 반드시 좋아져야 됩니다. 통증이 싹 사라지고 개운해져야 돼요. 깔끔해져야 돼요. 그렇게 되면 수술 안 하고 그냥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비수술로 통증 치료를 했는데 계속 아파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수술을 해버리고 수술 뒤에 아프니까 또 치료하는 이 긴 과정을 거치니까 어깨 통증 환자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겠습니까? 최소한 이 정도 과정이라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로 초기에 통증 치료했다. 그러면 길게 잡아도 2달이에요. 2달. 2달이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. 자, 어떻습니까?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이 환자분 있죠. 이 환자분 같은 경우가 가장 억울한 환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. 어떨 때 억울하냐?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서 비수술 치료만 하면 되는데 해도 계속 아픈 거야.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중에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. 너무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사실 이런 환자가 더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. 통증 조절은 비수술로 하는 거고요. 또 통증 조절을 하는 그런 병원은 따로 있습니다.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치료 받으시고 꼭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아픈 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. 대부분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. 환자분들이.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. 혹시 이런 경우의 환자인데 내가 통증 치료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. 아니면 현재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아프다. 별로 호전이 없다. 그런 경우에는요.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.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전국에 한 1,200명 정도 계시는데 전국에 쫙 깔려 있어요. 이분들이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병원에 계실지도 모르잖아요.
여러분들이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 스텝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찾는 방법을 답변 드릴 겁니다. 힘줄 파열 정도가 아리까리해요.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기준 잡고 굳이 수술을 당장에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를 합니다. 그러나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가지고 통증 조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. 그래서 비수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.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완전히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.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다. 그런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니까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. 사실 제가 임상에서 어깨 수술 후 환자분들을 많이 보잖아요. 예, 진짜 많이 봅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어요. 그런 환자분들 보면요, 거의 10명 중에 9 혹은 10명 모두가 수술까지 갈 필요 없는데 수술을 하고 이 고생을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 비수술로 통증 치료해서 판을 더 크게 키우지 말고 빨리 회복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금은 좀 어떠신가 뭐? 그래요. 많이 가볍죠? 차라리 얘가 아픈 것 같아. 얘가 정상이고 얘가 아픈 것 같아. 얘가 정상이고 얘가 아픈 것 같아? 희한하네.